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HLB 임상 실패냐 지연이냐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주가 반토막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려면은 먼저 그 진양곤 대표이사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올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자, 한국경제TV랑 인터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26일 날 탑라인 공개할 때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7일 기업 설명회를 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OS가 갑자기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6일 날은 유의미한 것처럼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PFS 같은 경우는 경쟁 약물 대비 좀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1차 지표가 OS니까 유의미하고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밝혔죠. 그러니까 유의미하고 2차 지표가 이제 탁월한 효과가 높다. 2차 지표가 이렇게 처음에 밝혔는데 다음날 갑자기 이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개념이 됐다.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오전에 그 미국에 있는 이제 LSK 바이오로부터 탑라인에 해당되는 OS랑 PFS를 전달받아서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지체 없이 발표를 한 것이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욕할 건 없는 거예요. 처음 받았을 때는 높은 수준이었다. 근데 27일 오전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던 바 경쟁력 대비 유의미한 수준인데 OS가 플라시보 대조군과 비교할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약효 자체는 좋은 거예요. 약의 효과는 이 리보세라는 약의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 리보세라닌 말고 다른 약을 이렇게 투여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비슷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잘못한 건 이거예요. 27일 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26일 날 받은 거잖아요. 새로운 내용을 추가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업의 신뢰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신뢰성의 문제. 갑자기 하루 만에 임상 결과가 뒤바뀐 것처럼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성급하지 않았나. 아예 하루 정도 이게 6월 말까지라고 했잖아요. 6월 달까지라고 해서 6월 말까지 이제 기간이 임박하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불안해할 걸 생각해서 본인들이 받자마자 바로 최대한 빠르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잘한 건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던 바라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발표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차라리 하루 늦게 제대로 된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이제 장마감 전에 터트린 게 잘못된 거다. 이거는 이제 진양곤 회장이 잘못된 거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임상 목표란 데이터의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판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이제 내부 판단이죠. 근데 내부 판단이 이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으면은 요대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신 약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약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기타 유효성 지표 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응 결과는 이제 몇몇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임상 3상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 대응 자체는 HLB에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거는 저 26일 날 섣부른 발표와 27일 날 하루 만에 기자회견에서 약간 뒤집은 것 같은 느낌의 요런 발표 내용, 요게 신뢰성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약이 잘못한 건 없어요. 리보세라님이 잘못한 건 없고 효과가 있는 약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수치를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발표할 수 없다? 이것도 좋아요. 탑라인 때는 수치를 다 발표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최종 결과 발표 때 발표하는 게 뭐 일반적이니까 수치를 발표하지 못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저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고 탑라인 발표를 27일 날 정확하게 요건 팩트예요. 27일 날 정확하게 하고 수치는 기존에 얘기했듯이 유럽 종양학회 ESMO에서 여기서 발표하기로 기존에 예정돼 있었잖아요. 최종 발표는 수치는 여기서 발표한다. 기존 예정대로 발표를 한다. 네, 27일 날 발표를 하면서 한 번에 제대로 된 발표를 했으면은 적어도 신뢰성에 대해서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된 거였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여기도 나오죠. 그 HLB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요즘에 계속 그 일거리가 계속 터졌죠. 뭐 일본에서도 이제 소재 이제 뭐 규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뤄졌는데, 자 2대1 플라시보 임상, 그러니까 두 명의 환자한테 리보세란이 한 명한테는 이제 가짜약, 뭐 다른 대조군 약이죠. 비교했는데 이게 그 뭐 그렇게 플라시보 데이터가 잘 나왔고 대체약이 잘 나왔고 리보세라님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상 실패라고 하면 효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효능을 입증하는 지표는 경쟁사 대비 경쟁력 대비 다소 높게 나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1차 지표, 2차 지표 다 약간씩 높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PFS 같은 경우는 탁월한 수치, 그럼 이건 좀 많이 높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님 약의 효능은 있다. 효능은 있는데 경쟁 약물 대비 단독으로 썼을 때는 요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당장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팩트는 요거라고 했죠. 기존에 계속 언급드렸던 게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현재 파클리탁셀이랑 병용 임상을 하고 있다. 병용 임상을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용 임상으로 2차 치료제 진출, 이게 더 큰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3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미 잘 판매가 되고 있고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그 부작용은 없다라고, 미비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았던 거죠. 기대감이 높았다. 이게 기존에도 뭐 평균적으로 임상 3상 성공 확률이 대략 약 55%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희귀약품 일반적으로는 한 49% 정도 되고, 희귀약품에 지정되면은 희귀약품 지정된 리보세라닉 같은 약물은 보통 76% 된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존에 중국에서 나온 수치가 있고 현재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잘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76% 플러스 알파를 줘서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좀 실망감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 같은 이제 신뢰성의 하락, 요 부분이 좀 이제 함께 이제 뭐 적용이 돼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파클리탁셀 병용 임상 요 위암 2차 치료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속도를 낸다라고 하죠.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고, 무식한 사람들 말로는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은, 이 단독으로 했을 때 이제 사이람자, 기존에 요거 보여드렸었죠. 자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사이람자가 단독으로 했을 때 결과와
사이람자 파클리탁셀에 했을 때 결과,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이번에 단독으로 했을 때 결과와, 그리고 이제 파클리탁셀이랑 이제 같이 병용해가지고 예상치를 막 얘기하면서 여기 사이람자 플러스 파클리탁셀에 됐던 약간 더 좋아진 이 수치를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결과예요. 병용요법하고 단독요법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리보세라닙이 이 추가된 기간보다 이 지표들보다 더욱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매우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독요법하고 병용요법은 아예 달라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순하게 수치를 더해가지고, 이거 산수 아니잖아요. 임상하는 게 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무식하는, 그렇게 대입하는 거는 좀 내가 무식합니다라고 티를 내는 거랑 같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그냥 찌라시성에 불과하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제 퍼트린 헛소문에 불과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써드렸는데 결과 발표 나오자마자 말씀드렸죠. 절반의 성공 정도인데, 이거는 사람 몸에 투여되는 그 의약품이잖아요. 이거는 절반의 실패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뭐 주가에는 실패로 반영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임상 지연이다라고 하는데, 기업 차원에서 말하는 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막 물어뜯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다가 저도 기존에도 꾸준히 뭐 한 10에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20% 정도까지는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들고 이제 이 하락을 당했다, 이거는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장마감에 갑자기 훅 발표 나오고 다음날 쩌마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측이 절반, 그리고 대응이 절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측은 했지만 예측이 틀렸어요. 근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진영훈 회장이 기자회견을 할 거면 오전에 하든가, 그죠? 근데 장마감 직전에 해가지고 이거는 대응 자체가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건 대응을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는, 급락 구간에서는. 왜냐면 저만한 되면 어떻게 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선 같은 경우도 미리 그어드렸잖아요. 하한가 나왔을 때 미리 그어드린 선이잖아요. 요날 그어드린 선이죠. 보여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한번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개적으로 말씀드려 42,000원에서 42,500원 정도에서 이 종목이 도저히 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이 중에서 이 구간에서 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HLB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임상에서 이제 유효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임상 3상 진행을 한다고 하고 소수 국가에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한 결과값을 도출해 보겠다라고 밝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다. 이 약물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치료제 파클리탁셀이랑 이제 병용요법 하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좀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세 포함 쪽으로 해서 이것도 꾸준히 언급드렸죠. 간세 포함 쪽으로 해서 캄렐리주맙이랑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게 FDA에서 임상 3상에 3상 직행했다라고 했죠. 임상 3상 진행 중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상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나는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가 아니죠. HLB 같은 경우는 병용요법이 어마어마하다. 지금도 250여 가지의 임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이제 많이 진행 중이긴 한데 250여 가지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병역요법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뭐 면역관문학 제재들이랑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 정도 뭐 생각하시면 되고 선낭암종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 이제 조만간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다른 파이프라인을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요 임상 이번에 유효하지 못했던 단독요법은 추가적으로 해서 최대한 FDA 승인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팩트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뉴스 막 이런 거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기업의 처음 발표는 요거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요렇게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두 번째 요것도 제가 말씀드린 기업에서 요렇게 한 다음에 임상 결과 그러니까 탑라인 결과죠. 이거는 탑라인 결과 후 본인들이 판단한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조금 통계학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유의미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임상 3상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임상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는 거, 이 대응은 이거는 잘하고 있는 대응,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대응을 다 했어요. 기업 자체에서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기업이 현재 이 이후에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 투자자분들이 좀 거친 측면이 좀 있기는 해요. 기업들이나 뭐. 그리고 이 부분이 투자자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기자분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늦장 공시라던가 요렇게 좀 헷갈리게 하루 만에 헷갈리게 하는 발표라던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업이나 뭐 기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뭐 다 같이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대응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신 분들이 한 절반이든 뭐 3분의 1은 축소하신 분들이다 라는 분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올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나는 이 종목이 꼴보기 싫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빠르게 나올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여건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조만간 나올 이제 메지온 뭐 탑라인이던 아니면은 신라젠의 무용성 결과던 아니면은 뭐 메지온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나오던 아니면은 하반기에 다 하반기에 예정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강스텐 바이오텍이 나오던 아니면은 바이로메드 PDN 그 VM20이 PDN 결과가 나오던 요게 내년에는 이제 내년에까지 해서 계속 있죠. 그러니까 요런 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슈던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빠르지 않더라도 좀 기다리다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토막 났는데 여기서 뭐 더 밀고 내려가는 거는 기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이 약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없는 분들이 노려보셔야 되는 구간인 거고, 그럴 가능성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을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진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루하게 여기서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항상 말씀드리는데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기간 조정이 필수로 나온다. 이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가격 조정이 세게 나왔으면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요 구간 정도 1차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요 갭 떨어진 요 구간까지는 뭐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 5만원 정도, 5만원 전후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합리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거 갭이 하한가로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5만원 부근까지 요 전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이거는 저희까지 가는 거는 우선적으로 43,500원 이 구간을 돌파해 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3,500원 구간을 돌파해 줘야지 나온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냥 정리하고 딴 종목으로 복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언급드리지만 42,500원에 43,500원 요런 구간 오면은 분할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5만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기업하고 나는 그냥 같이 가겠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10% 들고 있는데 같이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지금 뭐 그 간세 포함이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2차 표준 치료제도 진행 중이고 선낭종도 진행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속도를 좀 빠르게 나간다고 하고 이제 단독요법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임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를 내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조금 들고 가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근데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비중을 제일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다. 뭐 자신 없으면 반도체 그냥 하시라고 했죠. 이거는 단 한 번도 이제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비중이 제일 커야 되는 건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바이오가 있고, 그리고 테마성으로는 경협주, 남북 경협주가 있고, 이건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실 만한 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비중만 잘 이끌어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왜 괜찮냐라고 하면은 이 안에 너무 많은 업종군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진 않지만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의 반도체는 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뭐 자율주행이니 뭐 로봇 관련주니 뭐 스마트 시티니 스마트 팩토리니 뭐 등등등등 뭐 드론이니 보면 VR이니 뭐 보면은 다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그냥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종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눠져 있잖아요. 분할돼 있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쪽에는 뭐 여기에 10% 여기에 10% 이렇게 나눠도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담을 수 있는 게 많은 거고 그래서 그런 비중만 잘 나눠 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HLB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밀린다고 또 다시 한번 밀린다고 해서 아이고 머니나 이러실 필요도 없고 오른다고 해서 와 이제 주가 다시 올라가겠구나 복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좀 과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등은 나온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43,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한 5만원 부근까지는 볼 수 있지 않아요. 5만원까지도 뭐 한 번에 엄청난 대형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 5만원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여기가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뭐 매물대가 아주 크진 않아서 그냥 들고 그냥 쭉 밀린 거라서 엄청난 호재가 나오면 뭐 한 번에 메꿔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엄청난 호재가 쉽게 나오진 않겠죠. 임상 3상에 뭐 실패했다라고 해서 내려온 건데 그 이상의 그에 버금가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43,500원, 2차적으로 5만원. 그래서 만약에 5만원 요 구간을 돌파할 때 항상 조건을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실려야 되고 거래량 플러스 장대 양봉이라던가 그리고 추가적 이게 1번 2번적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 43,500원을 다음날 시초가로 돌파해서 양봉을 뽑아주는 갭상승으로 갭으로 해서 돌파를 하고 플러스 거래량을 실어주면은 이게 가장 좋은 거다. 2번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 1번 요 두 가지 정도 조건은 나와야지 돌파로 볼 수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응방 이게 여러분도 이번에 한번 보시면서 이제 보유 안 하고 계신 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내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급락을 했을 때 뭐 저만가 뭐 이런 게 나왔다. 뭐 장 마감한 다음에 공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시로 해서 악재 터트리고 다음날 이제 점한가로 시작해서 점한가면 뭐 매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 일단 1차적으로 좀 줄였다가 좀 밀리면은 뭐 예를 들면은 28,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매도한 만큼은 뭐 다시 살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10% 들고 있는 사람이 위쪽 올라와서 절반 5%를 매도해서 5%를 들고 있다. 손실이지만 뭐 줄였다. 그래서 밑으로 밀렸다라고 하면은 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5%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종목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응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종목으로 좀 더 나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매매로 해가지고 조금씩 복구하면서 꾸준히 좀 들고 가보고 싶다. 10%에서 20% 정도 꾸준히 들고 가보고 싶다. 기업을 믿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급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는 그 종목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이렇게 매매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건 공부 차원에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28,000원을 지지선으로 세워놨고 실제로도 여기서 지지를 받아놨죠. 이날 대응 세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첫날 처음 한가 나온 날. 그래서 여기 구간을 이제 뭐 지지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한 번 더 하한가 나오고 이렇게 밀렸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까지만 보면은 요 28,000원 뭐 초반 구간, 28,500원 구간, 요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 이 구간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하한가 나온 다음에 이게 아닌가봐라는 아차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아차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꾸준히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죠. 신용이나 스탁론 같은 이제 레버리지 매매하신 분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침에.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요렇게 아차하신 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일단 36,500원 요 구간을 지지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36,500원 요 구간을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43,500원 올라가면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인다던가 하면 되고 다시 내려왔을 때 36,500원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걸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여기서 줄인 물량을 28,000원이 오면은 28,000원 초반을 그러니까 29,000원 이하 정도 되면은 추가적으로 조금씩 다시 한번 재매수를 했다가 올라오면 그때는 36,500원이 되면은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36,500원 요 구간이 지금 중요한 구간이니까 요 구간을 확대해 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으로 지금 계속 공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36,500원 안착해서 이탈 안 할 때 이탈 안 할 때 이탈을 안 하면은 요 43,500원 구간 가면은 비중 축소 43,500원이요. 여기 딱 찍어놓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42,500원, 43,500원 구간 가면 비중 축소. 그리고 나서 재매수는 언제 하느냐? 이렇게 될 경우 재매수는 43,500원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돌파 시 돌파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돌파 시에 재매수를 하는 거다. 요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해서 돌파 시에 재매수를 하는 거다. 그리고 혹은 돌파를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시 36,500원 부근으로 내려와 주면은 요때 재매수를 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요 구간이 매도 구간이고 그리고 아예 돌파한 다음에 재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내려온 다음에 재매수를 하던가 요 두 가지가 매수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만약에 이거는 윗방향으로 갈 경우고 2번 아랫방향으로 갈 경우 36,500원을 이탈해서 하방 압력이 더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요 위에서 매도한 물량 있죠.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물량을 요 28,000원 부근 그러니까 29,000원 뭐 전후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뭐 3만원 이하 요런 요 이하에서 재매수가 가능하다 해서 28,000원 부근을 전후를 이제 지지선으로 놓고 요 이하에서 요 구간에서 재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해서 그 다음에 다시 36,500원을 올라가면은 여기서 매수한 거를 올라가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매도. 언제 사느냐? 요거를 돌파하면 사는 거죠.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그때 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앞으로도 HLB 주식을 나는 좀 더 끌고 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종목이 꼴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등 시에 43,500원이든 아니면은 뭐 5만원 부근이든 반등하면은, 들고 계시다 반등하면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투기적으로 그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요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매매 나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좀 뭐 슬픈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래서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는 레버리지 매매만 안 하시면은 뭐 기업이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기대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뭐 욕을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랑은 달라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알고 성장 세포가 성장률의 세포 이 부분이 알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기죠. 그렇죠? 알고 했다라고 하면 사기다.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서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둘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해하시겠어요? 뭐 임상을 재개한다라고 해서 뭐 상한가 올라가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알고 했다라고 하면 사기에 해당되는 거고,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기술력이나 뭐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가 되는 개념인 거고, 코오롱 기업 같은 경우는. HLB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에서 뭐 임상 자체에서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저렇게 나온 거는 그건 그냥 팩트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약효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약의 효과가 있는 거는 약의 효과는 있구나. 근데 뭐 대저군이랑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판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내부적 판단이 나온 거지. 약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약효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효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다른 임상 다른 암종군에 대한 임상 같은 경우는 다른 임상 속도를 올렸죠. 속도를 올린다라고 하죠. 그런다고 해서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마는 일단 속도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는, 약효는 본인들이 다시 해봤는데도 입증은 된 거예요. 입증은 된 거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 의심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다른 함종에 이제 뭐 대입을 해봤는데 다른 함종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이러면 해당 함종에는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 효과가 있는 암종을 찾고 또 병용 파트너를 또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HLB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저뿐만 아니고 이건 글로벌 이제 뭐 제약시장,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다 이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약효가 없다라고 했으면은 관심을 끊는 제약사들이 많겠죠. 글로벌 빅파마들이라던가 다 이제 관심을 끊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의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측은 했지만 예측은 틀렸어요. 예측은 틀렸고 대응이 중요한데, 첫 번째 대응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알려드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분 이제 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저는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제 의견대로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주식 쪽으로 해가지고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거는, 보통 요렇게 밀리면은 다들 나 몰라라 하죠.
나 몰라라 하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가지고 알아서 이쪽 업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신뢰를 깎아먹은 건데, 저는 하락했다고 해서 주가가 제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예상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게 맞았을 때 칭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뭔가 지금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요 구간에서 지금 힘겨루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포착을 제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온 게 포착이 되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도 제 관점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픈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나몰라라는 적이 여태까지 11년 업계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나몰라라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알고 계시고, 예측이 틀린 거는 요 부분은 죄송하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근데 그동안 상승하는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뭐 좋은 종목들이 더 많았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한으로는 최대한 관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응점 말씀드리면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시면, 나는 대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HLB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거나 움직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그리고 구독과 알람,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댓글 다는 란이 있으면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돼서 수급이 뭐 심상치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그것도 좀 부족하긴 하죠. 만기일 전후든 만기일 이후든 좀 더 좋은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